여러분, 9월 9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그 동영상은 시간이 한 35분 정도 진행이 돼서 잘 됐나 싶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33분에 끊어져 가지고 내가 내용 일부가 그 강의 동영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30분 정도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33분 넘어가니까 이게 그 시간이 초과됐다 그래서 끊어집니다. 자, 오늘 그거 약간 다시 한번 좀 반복을 좀 하겠고, 그 다음에 이 시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미리 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기말고사를 전혀 안 봅니다. 꼭 12월쯤 되면 기말고사 언제 보느냐고 이메일로 연락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내가 좀 기억을 해둘 거예요. 왜냐면은 동영상에서 오늘도 처음 얘기하지만 앞으로 두세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말고사는 보질 않고 대신에 이제 기말 퀴즈라는 거 있죠. 그다음에 영어 퀴즈도 그때 같이 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이번에 예전에는 40점인데 지금 50점을 했는데 주로 객관식으로 OX라든가 빈칸 채우기 이렇게 간단하게 시험 문제를 내서 할 예정이에요. 예전에는 에세이를 한 두 문제로 해서 주관식 그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생 수가 많아져가지고 채점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객관식으로 돌렸습니다. 참고로 우리 중간 시험은 오픈북입니다. 뭐 온라인에서 오픈북이 아니고 난 지금까지 쭉 중간고사는 오픈북으로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도 보고 스마트폰도 보고 컴퓨터에서 어쨌든 간에 제한된 시간에 그 시험을 보고 그거를 내 이메일 주소로 보내면 딱 제한된 시간을 줘서 1시간 수업을 안 하고 한 30분이나 그 40분 정도 그렇게 제한된 시간을 줘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써서 내 이메일 주소로 보내고 그 딱 내가 제시한 시간 내에 도착한 그런 것만 대상으로 채점을 하게 될 겁니다. 뭐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그 월요일 날 그 이 한국 기사를 그 제시하고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했는데 오늘은 그걸 좀 설명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PT는 요거 끝난 다음에 내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 코로나가 불러온 뉴노멀 시대의 5대 트렌드, 라는 기사입니다. 무슨 뭐 미국에 있는 알릭스 파트너스라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이게 이 지사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5가지를 했는데 무엇이냐? 는 탈세계화가 가속화되고 표준 효율성보다는 회복 탄력성, 디지털 전환된다. 소득 수준 및 건강의 관심도에 따라 소비 행태가 변해진다. 그다음에 신뢰가 중요하다. 뭐 이런 게 5가지입니다. 우선 탈세계화의 가속화인데 탈세계화의 가속화는 내가 지난 월요일 날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글로벌리즘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어떤 풍조가 됐었는데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이 교류가 없어지고 여행객들도 서로 교류를 안 하고 무역도 상당히 약해졌고 공장이 셧다운 되니까 이 서로 상호 간에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그 우선 세계화라기보다는 더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중심으로 국가 중심으로 무슨 조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어떤 이 물품에다가 관세를 높이거나 아예 수입을 하지 않고 자국에서 생산된 것만 중심으로 국내에 판매하겠다. 지금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그 리쇼어링이라는 말이 유행됐잖아요. 다시 돌아온다. 기업이 해외 나갔던 기업이 공장들이 다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 리쇼어링이라는 그 용어죠. 그런 것이 더 심해졌다. 우리나라는 리쇼어링이 거의 없어요. 뭐 몇 개 그거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미국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 자국 기업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같은 걸 많이 줘서 스스로 들어오게 만든 거니까 또 뭐 기업하기 좋으니까 우선 리쇼어링 하겠죠. 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보호 무역주의하고 지역주의의 가 이제 발전이 되니까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탈세계화 현상이 있는데 그런 추세로 가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더 가속화된 거죠. 예전에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 하니까 야, 너네 나라에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수입 안 하고 우리 자체 조달하겠다. 아니면 관세를 많이 붙여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를 좀 억제하겠다. 라고 해서 탈세계화, 지역주의가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이 더 강화됐고 가속화됐다. 빨라졌다. 그리고 관광에서는 이 백신 개발과 보급이 될 때까지 뭐 백신은 예방주사지만 치료제도 중요하잖아요.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이 될 때까지는 해외여행 규제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무역 장벽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트렌드 두 번째는 이 회복 탄력성.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영어로 resilience라고 하는데 다시 회복한단 말이죠. back to normal 한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무너졌을 때 그 정신적으로 어떻든 간에 그 이 심리적으로 옛날로 돌아오는 거. 그것을 이제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리질리언스는 상당히 틀리게 써요. 내가 알고 있는 리질리언스의 용어하고 틀리게 여기는 공급 지역을 다변화해서 회복 탄력성 확보를 했다. 말하면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그런 의미로 썼는데 여기서는 요즘은 공급을 지역을 다변화해 가지고 빨리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이게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그 글로벌 기업들은 어떤 부품을 조달할 때 정말 독점적인 기업을 빼고는 한 두세 개를 해놓죠. 왜냐면 품질 경쟁, 가격 경쟁을 시켜야 하니까 더 나은 그 품질을 저렴하게 받아야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그 여러 나라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 곳에 이 협력사를 두어서 부품을 공급하게 하죠. 근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공급이 차질이 있으니까 공급 지역을 다변화해서 이 공급 부족, 부품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좀 없앤다. 그런 의미에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이거는 뭐 촉진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커머스가 발전됐다. 근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주로 다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니까 그 요새 콘서트 안 하고 그 온라인 콘서트를 보거나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넷플릭스 같처럼 뭐 게임을 한다거나 그 음원의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활발하게 됐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아니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뉴 노멀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어떤 이 문화 활동이 더 다양해졌다. 물론 이제 교육이라든가 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다 온라인으로 하고 원격 교육, 원격 뭐 의료도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의료까지는 안 가지만 교육은 원격 교육 하잖아. 우리가 이거 그 온라인 수업 하는 거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디지털 전환이 촉진이 되었다. 그 다음에 소득 수준 및 건강 관심도에 따른 소비 행태 변화다. 여기는 이제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오락 문화에 대한 지출이 어떠냐 그러는데 그 5분위 각이라면 잘 사는 그 탑 이거를 1분위가 가장 그 이 소득이 낮은 곳이고 5분위가 가장 높은 곳인데 이 교통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고 오락 문화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일반적으로 경제 불황기에 나타나는 특징하고 똑같아요. 그 이럴 때는 항상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없애는 것이 지출을 줄이는 것이 오락 문화죠. 그죠? 뭐 식음료는 줄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오락 문화, 관광, 여가 이런 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크게 감소하죠. 이건 일반적입니다. 이번 코비드 때문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걸리면 뭐 일체 사회적인 활동 자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더 조심을 한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이것이 뭐 판매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죠. 높아진 신뢰의 중요성 이거 뭐냐면 이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불확실성과 위기 순간에 기업이 늘 고객한테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그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중요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CNN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 CNN은 이게 제목이 이거야. 이거 좀 저 사이즈를 작게 해야지 되겠죠? 그래도 이거 좀 어렵네. 자, 여튼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크루즈에 대해서 나온 건데 이것이 나온 게 8월 25일, 8월 25일자인데 지금은 저 크루즈 산업이 어떠냐?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어떠냐라고 하는데 요거 여러분들 이 영어 단어 여기 캡션에 있고 한번 보세요. 자, 이거 크루즈예요. 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크루즈 산업이 망했다. 그 일본에서 크루즈에 탄 사람들이 여행한 사람들이 그 선상에서 크루즈가 퍼져가지고 못 내려오게 했잖아요. 거의 한 달인가 근데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계속 이게 코로나가 전염이 전파가 됐다. 그래서 이 시대에 크루즈 여행은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데 요즘에 조금씩 한다 그럽니다. 여기는 Return to the Sea.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MSC라는 이런 이 회사의 크루즈십이 다시 항해를 시작했다. 처음으로 셧다운 이후에 그런 얘기고 대신에 이 사람들은 한 세븐데이의 항해를 하는데 이탈리아의 제노아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하고 여기에 following a strict protocol and regulation 이제 그 코로나에 따르는 수칙 법 이거를 따른다. 마스크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safety first 그래
안전이 먼저다. 그래서 temperature checks were integral to 여기 나왔는데 the experience 이거는 뭐냐면 바이러스 프리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템퍼러처 체크가 integral to the experience 이건 뭐냐면 필수적이다. 내가 여러분들 요거 표시를 영어 거기다 올려놨어요. cnn.com에 integral to 뭐뭐에 필수적이다. 우리가 바이러스 프리라는 단어도 있고 바이러스 세이프라는 단어도 여기 있어요. 자, 근데 그 여기에서 또 온보드라고 있는데 마찬가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가끔 차에도 보면 뒤에 자가용의 뒤에다가 베이비 인어 카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죠. 뭐 뜻은 맞아요. 베이비가 차 안에 있다 이렇게. 나는 그렇게 쓰고 있는 차들을 내가 많이 봤는데 베이비 인어 카 뭐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쓰지 않고 미국에서는 베이비 온 보드 또는 베이비 어보드 ABOARD 이렇게 써요. 그냥 어보드는 탔다. on board 이렇게 쓰지. 베이비 인 아 카 이거는 완전히 코리안식 콩글리시지 사실은. 왜냐면 영어라는 게 그 관습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문법은 맞죠. 아기가 차 안에 있다. 근데 이걸 차에 탔다라는 의미로는 on board 또는 aboard라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도 내가 제시해 놨어요. 거기에. 여기 또 onboard 또 있네. 예. 사람이 별로 없죠. 보통 이제 크루즈 가면 사람이 꽉 차는데 없어요. 여기도 그 밤에 온보드 라이브 그 선상 생활 그러는데 이게 뭐 몇 군데 쓰나 봐요. 발레타, 말타, 뭐 팔레모, 이태리 이런 데서 쓰는데 그 릴렉싱 하고 있다. 사람이 거의 없잖아. 공연도 하고요. 여기에 그 규정을 지킨다. 그러니까 follow라는 뜻이 있지만 adapted for current regulation 여기죠. 뭐뭐에 그 적응한다, 지킨다 그죠. 예약 없이도 갈 수 있다는 거. 그 선상에 이렇게 스위밍풀이 있는데 그때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완전 히 중지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서양이니까 이것이 좀 허용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걱정을 안 하고.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냐? 크루즈 보면 2018년에 이 크루즈가 117만 개의 잡을 갖고 있고 1,500만 달러의 어떤 세계적으로 봤을 때 1,500만 달러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그렇게 그 보고서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더스트리가 MSC 그랜디오사가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인더스트리가 might be able to rebuild in the wake of 코로나19 후에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재생될 수 있는지 MS 그란디오사를 보면서 인더스트리 크루즈 산업이 요거를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In the wake of 이거 지난주에 나온 거죠. 뭐서 뒤를 쫓아 뒤를 이어서 COVID-19 그래서 COVID-19 우리가 코로나지만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이름은 COVID 2019년에 생겼다. 그래서 COVID-19 이후에 in the wake of 그 뒤를 이어서 어떻게 다시 그 회복을 하느냐 이런 거를 지켜보고 있다. Impact of cruise pause. 자, 크루즈가 만약에 이거 정지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냐? For every 1% drop in cruising. 그 크루징에 그 타는 사람들이겠죠. 아무래도 숫자 1%가 떨어질 때마다 for every 1% drop 1% 감소당 9,100
일자리가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임팩트 오브 크루즈 포즈, 크루즈가 스탑했을 경우에 그 경제적인 영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걸 한번 가볼까요? 지난번에 이 문화에 대한 특징은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learned, 배운 거다. 그 다음에 shared,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공유된 거다. 그 다음에 forced, 억지로 배운 거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그 김치 같은 건 내가 어릴 때부터 뭐 김치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먹여준 거잖아요. 그죠? 뭐 교육 같은 경우에도 forced,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이라면 물론 뭐 요새는 피자도 먹지만 쌀도 먹고 김치도 먹잖아요. 그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들한테 받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그 인테그럴 그 내재적이다 그러는데 요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트랜스폼드라 할까요? 아니 어, 어, 트랜스폼드가 아니고 그건 변형이라는 뜻이고 이 전달된다.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전달된다. 뭐 핸드오버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데 어떤 그런 의미로 내가 좀 설명을 지난번에 그거는 정확하게 내가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서 생각난 김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learned 배웠다. 그 다음에 shared 공동체끼리는 전부 다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한국 사람이라면 김치를 먹는다.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어를 쓴다. 이거는 shared. 그 다음에 그 forced. 우리가 한국말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배워진 거잖아요. forced. 그 다음에 그 generation after generation으로 문화가 계속 계승이 되어 왔다. handed over라고 할까? 자, 그렇게 이제 특징을 네 가지로 하는데, 그 다음에 성격에 따라, 성격은 뭐냐? 여기서 문화라는 것은 민족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 같은 민족이라도 그 북한하고 한국은 상당히 문화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은 뭐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습득된다. learned.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를 하는데 정신과 마음 속에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그 어떤 거는 아까 이거 그 개인의 정신과 마음 속에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계속 어떤 문화적인 어떤 계승, 정신 그것은 그 이 선조 때부터 후대까지 계속 전달이 되는 거죠.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변화하죠. 우리의 관습도 변화하죠. 예를 들어서 결혼식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그 예전에 결혼하는 스타일, 요즘에는 무슨 간편하게 결혼식을 한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꼭 한복 입고 결혼식 하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일시장에서 커머셜 웨딩 하는 데서 한다. 예전에는 거의 다 집에서 했잖아요.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때. 동일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문화예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비록 이제 공유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이거는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상이한 점도 있지만 유사성도 있다. 문화 간에 상이한 점도 있지만 유사성도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꼭 뭐 민족이 틀리니까 문화가 뭐 100% 틀리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이라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 이것은 반드시 한국만 원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럴 거예요. 이런 것들은 유사성이 있죠. 인간의 어떤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그런 문화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화에 대해서 가치를 많이 부여한다. 이건 거의 많은 나라에서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죠. 왜? 문화라는 것은 꼭 뭐 음식이나 언어나 종교나 교육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value에 대해서 가치 체계도 문화의 한 분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들면은 사람들이 서로 문화 간에 유사한 게 있구나를 알 수 있죠. 문화와 관광의 상생. 여러분들 책 뒤쪽에 보면 문화와 관광의 상생인데 사실은 우리가 문화 관광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관광을 가는 데 어떤 매력을 찾느냐, 무슨 자연적인 매력도 있지만 문화적인 매력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도 상당히 많죠. 또 우리는 자연은 그냥 쓱 지나가서 보지만 대부분 거기에 사람들의 그 로컬 컬러가 뭐냐,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뭘 먹고 어떻게 행동하고 뭐 그런 거를 관찰하러 가는 사람도 많죠. 물론 거기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가서 릴렉스하고 그냥 오겠다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지요. 자, 그래서 관광은 문화유산, 문화상품 생산, 뭐 창의성을 지원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그 문화 창달과 소득 증대의 중요 수단으로 역할한다. 관광으로 인해서 문화가 계승이 되고 문화가 계속 유지를 하게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지출하는 그런 돈을 갖고 소득으로 만드는 주요 수단으로 관광을 활용한다. 그 대부분 전 세계 모든 지역과 도시들이 뭐 도심 재생을 한다, 브랜딩을 한다, 뭐 하더라도 결국 거의 80% 90%는 관광으로 귀결된 거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이벤트를 연다, 뭐 무엇을 한다, 외국의 사례를 쭉 보면 결국 끝에 가서는 관광이에요. 관광.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책이 중소도시, 지방 중소도시 브랜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를 거의 이제 9월 달 되면은 이 초고가 완성이 되는데 거기 외국 사례를 보면 거의 귀결되는 것은 관광이더라. 그런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전통문화의 보존과 개선은 아까 얘기를 했고, 자, 여기서 문화와 관광의 상생 사례 얘기했는데, 요거 홍콩, 중국 전통문화, 주거 음식, 관광, 뭐 중국의 전통문화, 요거는 아마 요건 예전에 CD로 홍콩에서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발달된 거는 전통적인 중국의 음식에다가 영국의 어떤 요리법이 해서 독특한 홍콩의 요리가 태어났다. 뭐 그런 비디오를 아마 요 한 글자로 그냥 내가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본의 스시가 이 어부들이 그냥 빨리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서 나온 것이 스시라 그러죠. 지금은 스시가 일본 음식 문화의 매개체가 돼서 관광객을 불러일으키고 스시를 먹으러 관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찮은 음식이었던 어부들의 음식이었던 스시가 지금은 고급 음식, 건강 음식, 그리고 스시를 맛보기 위해서 일부러 일본을 찾아가는 그런 관광이죠. 문화와 관광의 상생 사례. 한국에는 강남 스타일. 이거 싸이가 부르는 거네. K-팝 관광인데 문화와 관광의 사례는 요거보다는 그 다음에 문화와 관광의 상생 실천 액션 플랜. 문화와 관광의 파트너십 중요하다. 그럼 문화와 관광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지낼 수 있느냐, 그걸 BTS 지역 관광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BTS 관광은 요런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BTS가 가면 아미도 간다. 한눈에 보는 방탄성지 순례지도. 문화와 관광. 이 음악이잖아, 문화. 그래서 이것이 8월 27일 나온 건데, 여기 뭐 방탄소년 어디까지 가봤니?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출연했던 곳이 비디오를 찍은 곳이 양평, 서울이 숲, 강원도 춘천 호반, 강릉의
뭐 해변 정류장에서 인천 남양의 유어선 부두 여기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네. 우리 쪽은 없네. 주로 이제 수도권에 있고 강원도에 있네. 용인 대장금 파크, 전북 완주의 이원고택, 제주도의 카페 공백이라는 곳에서 찍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 BTS가 뭐 인더스 BTS 편에서 고급 펜션 춘천호반의 고급 펜션이 돼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다. 왜? BTS가 왔다 갔으니까. 아미를 위한 정류장이다. 강원도 강릉 향호 해변이라고. 이거 별거 없지 않아요. 아주 평범하잖아요. BTS가 한번 왔다 가니까 앉았다 가니까 일약 명소로 뜨는 거죠. 그 다음에 낚시왕 진 따라잡기 인천 남항부두 요거는 아까 저 향호 거기 같아요. 이거 버스 스톱에 거긴 거고 요거죠. 요거 사진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인천 남항에서 여러 차례 바다 낚시를 즐겼다. 뭐 수가의 모습이래. 방탄소년단 사람들이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용인 대장금 파크를 가는 거예요. 왜? 수가가 뮤직비디오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양평 서울이숲 이건 내가 사진을 좀 생략했어요. 전북 완주 이원고택에서 이렇게 참 우리가 있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거기에 스토리가 들어있다. 맞으면 BTS가 스토리를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입히는 게 이런 것이 워드 오브 마우스로 전달이 되고 유명한 관광지가 된 거죠. BTS 제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그 이 문화, 음악, 어떤 이 셀레브리티, 싱어 이런 사람들이 관광지에서 촬영함으로써 문화와 관광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사례를 이 기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